준영은 그날 저녁이 수많은 다른 저녁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회사라는 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혹사당했던 몸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미 긴장이 풀려 소파에 눕는 상상으로 편안함을 갈구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하영이 따뜻하게 차려준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간혹 사소한 말다툼이 있더라도 이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TV 드라마를 보며 피식 웃어버리는 그런 일상적인 저녁 말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영이 즐겨 피우는 디퓨저의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감돌았고 그는 그 향을 맡는 순간 아,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안전한 내 울타리 안에 들어섰구나. 하고 안도했다. 그에게 집은 하영이 존재하는 이 공간은 지친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품과 같았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냉기가 준영의 등을 타고 오르는 기분이었다. 평소라면 코를 찌르던 디퓨저 향은 왠지 모르게 옅었고 부엌에서는 하영이 등을 보인 채 뭔가를 중얼거리는 듯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현우를 반겨주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린 채 경직되어 있었고 그 뒷모습만으로도 싸늘한 기운이 전해졌다. 준영은 내심 오늘 하영이 좀 힘든 일이 있었나? 싶어 걱정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하영은 그의 말에 흠칫 놀라며 뒤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에 생기 넘치던 눈빛 대신 어딘가 불안하고 결심한 듯한 굳은 기색이 역력했다. 하영은 준영을 스치듯 바라보고는 이내 시선을 식탁 위 빈 공간으로 돌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은 먼저 다가와 팔짱을 끼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제잘거리기 바빴을 그녀였다. 준영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불편한 침묵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하영은 겨우 몇 숟가락 뜨는 신용만 했을 뿐 음식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내내 뭔가 심각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준영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을 던져보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말들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뱃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의 위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이 정적 속에서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식사를 겨우 마친 후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단호하게 운을 뗐다. 할 이야기가 있어. 준영은 그녀의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부싸움 후에 의뢰하는 화해 시도이겠지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하영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 위 빈 그릇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헤어지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시계 초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준영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잘못 들었을 리 없다. 방금 하영의 입에서 또렷하게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온몸의 세포들이 일시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하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난치지 마.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어?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해줘. 고칠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과 함께 필사적인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영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굳건해 보였다. 준영아, 장난 아니야.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야.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당신은 나랑 안 맞아.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 곁에서 나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아. 꿈? 나의 꿈을 잃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내가 당신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준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하영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하영이 원했던 해외 미술 유학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며 학비를 보태주었고, 그녀가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할 때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그림 그리는 작업을 존중해주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퇴근 후에는 하영의 작업실에 필요한 값비싼 재료들을 사다 나르며 그녀의 예술 활동을 응원했다. 심지어 하영이 번번이 공모전에 낙방했을 때에도 괜찮아. 내 열정만은 누구보다 최고야. 재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라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하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영의 꿈과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때문에 꿈을 잃는다고? 그 말은 그가 존재했던 모든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당신은 알파가 아니야, 준영아. 하영의 다음 말은 비수처럼 준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알파? 그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내포하는 무게감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드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았다. 당신은 너무 나른하고 현실에 안주하잖아.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난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당신의 세계는 너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그런 날 당신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붙잡는 것 같아. 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그녀의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반박할 수도 매달릴 수도 없었다. 하영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 심지어 과거의 연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갈망만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알파가 아니야.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주문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혼란스러웠다. 하영이 원했던 알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강하고 성공지향적이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남자? 자신은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헌신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나른함과 현실 안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 밤은 길고 어두웠다. 하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담담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끼던 그림 도구들, 고가 브랜드의 옷가지들, 그리고 준영과 함께 찍었던 단란한 가족 사진 액자까지 모든 것이 하나둘 캐리어 안으로 사라졌다. 익숙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준영의 가슴 속에 깊은 구멍이 뻥 뚫리는 듯 했다. 그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처럼 하영은 그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어떤 미련도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준영에게 더욱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관계는 정말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을까? 우리에게 진심은 없었던 걸까? 자정이 한참 넘어 하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마지막까지 어떤 말도 없었다. 잘 있어. 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기고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쾅 하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준영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의 삶의 가장 밝고 따뜻했던 부분들이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져 내리는 밤이었다. 밤새도록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는 상실감과 굴욕감이라는 무거운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베개는 그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목구멍에서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다.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매인 소리가 빈 방을 맴돌았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마저도 그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빈 껍데기 같은 방에 홀로 남아
산산조각 난 마음을 부여잡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의 세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듯한 깊은 절망의 밤이었다. 하영이 떠나고 난 후 준영의 집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물건들이 뒤죽박죽 널려있는 물리적인 난장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갈하고 숨막히는 듯이 비어 있었다. 이전에 하영의 발소리로 가득 차 있던 거실은 죽은 듯 고요했고 그녀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던 침실은 낯설 만큼 차갑고 휑했다. 거울 앞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 몇 개만이 외로이 남아 하영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하영의 손길이 닿았던 주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찻잔 하나만이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준영 혼자가 갇힌 감옥과 같았다. 마치 삶의 한 페이지가 강제로 찢겨나간 듯한 잔혹한 공백이었다. 준영은 자신이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어젯밤 그녀가 남기고 간 헤어지자 당신은 알파가 아니야 라는 말들이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 소리처럼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우면 잠을 청할 수 없었고 일어서면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하영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자취를 더듬다가 텅 빈 서랍을 열어보고는 또다시 절망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옷가지 대신 짙은 공허만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직접 내리던 드립커피는 이제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녀가 떠나면서 음식도 함께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보고 요리할 의지조차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그는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목마름에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만 들이켰다. 물 한 모금을 삼키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날들이었다. 며칠 동안 준영은 시체처럼 살았다. 회사에는 급한 개인 사정으로 무기한 휴가를 냈다고 대충 둘러댔다. 창밖은 분명 환한 아침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언제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커튼을 거들 기력도 없었다. 햇빛이 들어오면 그의 비참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만 같아서였다.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는 그저 소파에 몸을 구긴 채 앉아 있었다. 온몸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는 거울을 볼 용기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하영과의 추억들이 흑백 영화처럼 느릿느릿 그리고 잔혹하게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풋풋했던 연애 시절의 설렘, 결혼을 약속하며 나눴던 뜨거운 포옹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차가운 말들까지. 그 기억들은 그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행복했던 기억은 오히려 그를 더 큰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문득 준영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아니, 지겨움보다는 헛헛함에 가까웠다. 이대로 있으면 자신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어수선했다. 하영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긴 공허함. 그는 애써 하영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가장 먼저 하영의 서재부터 정리했다. 그녀의 미술 관련 서적들과 예술 작품집들을 커다란 상자에 담았다. 한 권 한 권 책 등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이 책을 읽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했다. 추억이 담긴 책들은 그의 손길에 한층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옷가지들. 드레스룸의 절반을 차지했던 화려한 옷들은 비닐봉투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갔다. 옷에서 풍겨 나오는 희미한 하영의 채취는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익숙했던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들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 작업은 마치 자신의 팔다리를 직접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매번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다. 특히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하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파일들은 폴더 안에 숨길 수 있었지만 거실 선반에 놓여있던 액자 속의 사진들은 그의 눈을 계속해서 붙잡았다. 밝게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과 하영의 모습은
지금의 처량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더욱 그를 아프게 했다. 한때 영원을 약속했던 두 남녀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함께 존재했다. 이렇게 행복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목구멍으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정리가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속 공허감은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준영은 묘한 허무함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노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비록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었고 그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가 살았던 수십 년의 시간은 하영과의 짧은 연애 기간만은 아니었다. 하영은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이제 이 지독한 슬픔을 걷어내고 무기력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 대신 남겨진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마이너스. 동시에 하영 역시 자신의 고립된 시간 속에서 지난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영이 떠난 후에 빈 공간에서 해방감보다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알파 남자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홀로 남겨진 공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독을 선물했다. 하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준영을 떠났을까? 정말 준영이가 알파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자신을 알파라고 말했던 몇몇 남성들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준영만큼의 안정감이나 헌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혹은 그녀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알파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준영과의 부부관계가 자신을 붙잡는 족쇄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족쇄가 풀리자 막막한 광야에 홀로 던져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난 결혼 생활을 되짚었다. 결혼 초 준영은 그녀의 꿈을 가장 먼저 응원해 주었고 그녀가 지쳐 있을 때 말없이 어깨를 내어 주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녀의 미술 활동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가 늘 침묵하고 회피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준영은 그녀에게 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준영을 비난했지만 사실 준영은 그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오직 준영의 부족한 부분에만 고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영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랐다. 준영이 대신 감당했던 가장의 무게,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집안 살림 등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덮쳐왔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준영의 안정적인 존재를 항상 당연하게 여겼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꿈을 좇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부관계에서 준영이 겪었던 고독과 상실감을 외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회한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 알파만을 좇았을까? 준영이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하영은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준영을 떠난 지금 그녀가 원하는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더 큰 고립감과 혼란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문득 준영의 다정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부부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아갔다. 그녀가 그토록 외면했던 준영의 침묵은 어쩌면 그 역시도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했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이너스. 텅 비어버린 집을 마주하며 준영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영은 자신에게 알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나른하고 안정적인 삶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을까? 그는 항상 부부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다만 하영의 알파 기준에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알파임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 자각에 이르렀다.
동시에 하영 또한 자신이 줬던 알파의 허상을 깨닫고 현실이라는 무게 앞에서 다시 한번 준영과의 부부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허무함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현실 자각에 이르렀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기억을 더듬으며 그들은 부부관계에 드리웠던 각자의 그림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개의 흩어진 그림자는 과연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 고립된 시간 속에서 준영과 하영은 각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한동안 각자의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고 이후 부부 문제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배우자의 방해나 시선 없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전문가의 중립적인 시선은 그들에게 부부 관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했다. 준영의 상담실. 준영은 전문가와의 첫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영의 비난과 날 선 말들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너무 지쳤습니다. 하영이는 항상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뭘 해도 만족을 못해요.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부부관계에 대한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는 하영이 끊임없이 자신을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였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사소한 육아 방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대소사 결정, 심지어 주말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들어야 했다. 저는 정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아이들과 놀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눈에는 항상 제가 놀고 먹는 사람 같대요. 제가 뭘 부족하게 했죠?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답답함과 함께 절규에 가까웠다. 준영은 자신이 하영의 완벽주의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고 지쳐버렸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끝없는 기준에 맞추려 노력할수록 자신은 더 작아지고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결혼 초에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도 이게 뭐야? 제대로 안 했잖아. 라고 하고 식탁에 흘린 물을 닦으면 더러워. 다시 닦아. 라는 식이었어요. 그럼 저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항상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하영의 비난이 두려워 점차 대화를 회피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음을 토로했다. 상담사는 준영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고통과 깊은 좌절감을 공감해 주었다. 이는 준영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해와 위로였다. 그는 자신이 불충분하다는 낙인 아래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버텨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영의 상담실. 이어지는 하영의 개인 상담 시간. 그녀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저는 정말 제가 왜 이렇게까지 혼자 힘들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영 씨는 저의 고통을 전혀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에게 심정적으로 멀어진 것을 부부관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하영은 준영의 무관심과 회피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했다.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준영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매번 외면당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병원에 있었을 때도 저 혼자 새벽 택시 타고 응급실을 전전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면 나도 피곤해.
왜 나한테 다 떠넘기냐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심지어 대놓고 짜증을 내기도 했죠.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다못해 걱정하는 눈빛 하나였는데 그는 늘 변명만 했어요. 나도 힘들다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신적 지지나 감정적 교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그녀는 준영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고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커져갔음을 인정했다. 하영은 준영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할 때마다 얼마나 부부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영은 자신이 육아와 살림에 지쳐 혼자 힘들어할 때 준영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고 느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주말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는 준영의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저는 육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제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늘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잃어갔는지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부부로서 말이죠.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자신에게서 준영이 멀어져 갈 때 느꼈던 참담함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준영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끝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준영과 하영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분석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부부로서의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에 지쳐 있었다. 준영은 인정받고 싶었고 하영은 공감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들의 대화 단절은 각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문가는 준영에게 하영 씨의 비난이 준영 씨를 굴절시켰지만 준영 씨의 침묵은 하영 씨에게 더 큰 외면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하영 씨는 준영 씨의 말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라고 조언했다. 준영은 자신이 침묵했던 것이 하영을 위한 방어가 아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영에게는 하영 씨의 준영 씨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준영 씨가 사랑을 확인하고 인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준영 씨는 하영 씨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하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준영을 윽박지르고 비난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여 준영의 노력을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영과 하영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감정에만 매몰되어 상대방의 입장과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다. 서로를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겼던 이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완전히 닿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 속에서 자기 연민에 젖어 있었다. 이 드러난 민낯은 아직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다. 오랜 시간 굳어진 마음의 벽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개별 상담을 통해 각자의 속내와 고통을 전문가에게 토로한 후 준영과 하영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다. 전문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첫 공동 상담을 이끌었다. 둘 사이에 놓인 작은 탁자 하나가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졌고 그 공간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과 불편한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번개만 번쩍이는 듯한 폭풍 전야의 기운이었다. 전문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미 상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지뢰밭과도 같았다. 부부로서의 진정한 대화는 오래전에 단절된 듯 보였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분노와 원망이 뭉쳐 있었다. 당신은 항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대화 좀 하자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해.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저를 몰아붙였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부부라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항상 저 혼자 감당하게 만들었잖아요. 하영의 말은 준영의 회피적인 태도와 무관심이 자신을 부부로서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침묵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힘들어해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었다. 그녀는 준영의 침묵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책임감 회피이자 감정적인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격정이 담겼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병원에 있었을 때도 저는 혼자 새벽 택시 타고 응급실을 전전했어요. 당신한테 전화하면 늘 나도 피곤해. 지금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했죠. 그렇게 비정한 남편을 보고 제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뭘 기대해야 했나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존재였어요. 힘들다고 울면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당신은 늘 변명만 했어요. 나도 힘들다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제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영은 준영의 부재가 자신에게 준 상처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그녀의 분노는 준영이 자신에게 심정적으로 멀어진 것을 부부관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이유였다. 하영의 날선 비난은 준영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그는 듣는 내내 온몸이 굳어졌고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억울함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내가 왜 침묵했는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말만 꺼내면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내 의견은 무시했잖아. 그럼 내가 부부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당신의 노예처럼 살아야 해? 준영의 목소리도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의 턱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했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준영은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의 무게, 하영의 끊임없는 불만에 부부관계가 지쳐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신은 늘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도 당신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죠.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당신의 비난이 너무 두려워서 입을 닫았던 거야. 말만 하면 싸움으로 번지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피한 것뿐이야. 그게 당신 눈에는 무책임하게 보였겠지. 그는 하영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기준에 맞춰 부부관계를 판단하려 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녀가 자신에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는 부부로서의 존중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서로에게 날선 칼을 휘두르는 전쟁과도 같았다. 과거의 사소한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 하영은 준영이 자신의 수입을 충분히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준영은 하영의 무분별한 지출 습관을 비난했다. 육아 방식 하영은 준영이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해서 버릇이 없어졌다고 준영은 하영이 너무 엄하게 아이들을 다룬다고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심지어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불만까지 부부관계에서 파생된 모든 상처와 불만을 끄집어내며 서로를 공격했다. 기억 안 나? 당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때 당신은 부부로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하영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준영은 이에 질세라 맞받아쳤다. 그럼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잘했는데? 매번 불만만 토로했잖아. 제사에 늦게 오고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그게 부부로서의 도리야? 그들의 대화는 마치 불을 지르는 기름처럼 끊임없이 타올랐다. 감정의 파고가 너무 높아져 서로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문가는 그들의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자 겨우 중재에 나섰다. 두 분 잠시 진정하세요. 지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자제해 주세요. 그는 물 한 잔을 건네고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등 돌린 채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격렬한 대화 끝에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의 부부관계의 심각성은 더욱 깊게 각인되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불신 속에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부부 상담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분출구에 가까웠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상처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지치게 만들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소통의 끈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끊어져 버린 듯 했다. 하영은 대화를 마치고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젠 정말 끝인 걸까? 우리 부부 관계는 정말 회생 불가능한 걸까? 내가 기댈 곳은 정녕 없는 걸까? 준영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답이 없는 대화였다. 뭘 더 바란 거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폭풍 전야 같았던 그들의 대화는 결국 서로의 상처를 재확인하고 관계의 심각성을 절감하는 비극적인 시간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부가 과연 이 깊은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전문가와의 격렬했던 대화 이후 준영과 하영은 깊은 침묵 속에서 다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니었다. 지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 불가능할 만큼 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전문가는 그들에게 일주일이 어쩌면 부부관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며 서로의 입장이 되어 살아보기를 제안했다. 서로의 삶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부관계에 쌓인 감정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터운 불신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부부로서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 엇갈린 삶의 미션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섰다. 하영은 월요일 아침 준영의 회사로 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등원버스를 태운 후 곧바로 집을 나섰다. 평소 준영이 입던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수트를 차려입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지하철 안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그녀는 준영이 매일 아침 이런 전쟁 같은 출근길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영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빽빽한 업무 스케줄과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그리고 상사의 질책에 그녀는 점차 지쳐갔다. 회의실에서는 온갖 전문 용어가 난무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와 그래프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겨우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춰야 했고 팀원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했다. 그녀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준영 씨가 매일 이렇게 살벌한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구나. 그녀는 준영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정신적인 피로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솟아났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부부로서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혼자 사귀지 말고 부인에게라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외벌이 남편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권리는 없어.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상대방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었다. 여전히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준영이 힘든 순간에도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다. 나도 당신의 아내였는데 왜 나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준영이 자신의 힘들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혹은 자신에게 짐이 될까봐 감췄을 거라는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자신을 부부로서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집중했다. 준영의 침묵이 불러온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다. 준영은 퇴근 후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간 하영이 하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의 고충을 느껴보기로 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드는 아이들의 환영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영이 늘 하던 것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다. 첫째는 장난감을 던지며 울고 둘째는 밥을 먹다 말고 칭얼거렸다. 겨우 저녁을 먹이고 씻기는 과정은 마치 전쟁 같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들고 잠시 앉았지만 그의 눈꺼풀은 이미 천근만근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그는 지친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의 근육은 뻐근했고 정신은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하영이가 매일 이걸 부부라는 이름 아래 혼자 했다고? 육아와 살림이 이렇게 힘들다고?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그래도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쉬기라도 하지. 하영이는 온종일 집에서 뭐 하는데 저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내가 겪는 고통은 인정하지 않고 부부로서 왜 자신의 고통만 호소하는 거지? 그녀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잖아. 그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집에서 해주는 가사 노동은 그저 대충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는 하영의 고통을 혼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쌓여있는 하영의 비난을 떠올렸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서 나한테 매일 그렇게 큰 소리를 냈었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영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신이 밖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여전히 가득했다. 하영의 말을 곱씹는 동안 그는 다시 벽을 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의 엇갈린 삶이 끝난 후 준영과 하영은 다시 마주 앉았다. 전문가는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서로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상대방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의 노력을 폄하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부부관계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는 듯했다.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준영 씨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부부로서 힘들었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해줬는지. 제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그는 늘 부부로서의 역할을 외면했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준영 씨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원망으로 가득했다. 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영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들었다. 하영이가 집에서 부부로서 얼마나 힘든지 저도 조금은 느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찾는지 하루 종일 집안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매일매일 더 큰 전쟁을 치러요. 저는 매일 회사에서 살인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저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부부로서 뭘 더 바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가족이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집안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밖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누가 이해해 주나요? 난 당신의 비난과 잔소리보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답답함과 함께 자신도 힘들었다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엇갈린 삶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서로의 불평과 불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하영은 여전히 준영의 감정적 부재를 부부관계의 문제로 탓했고 준영은 하영의 무한한 불만에 지쳐 있었다. 서로의 고통을 아주 미미하게나마 공감했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자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다. 그들은 이 시도를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을 찾으려 했지만 이내 찾아오는 또 다른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듯했다. 과연 우리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았다. 엇갈린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각자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이 일상 속 미션은 그들에게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리병 너머로 상대를 바라보는 듯했다. 부부로서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는지를 주장하며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비극적인 대화로 마무리되었다.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준영과 하영은 자신들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은 이미 아이들의 해맑은 세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의 오랜 기대와 평화로운 노년에도 불안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만큼이나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은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가족의 그물망 속에 엉킨 채 숨통을 조여왔다. 하영은 오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버거웠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엄마의 다정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우리 딸, 잘 지내니? 애들은 잘 있고? 준영이도 별일 없지? 엄마의 아무렇지 않은 안부에 하영은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도 건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안부를 전했지만 이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 친정 부모님은 하영의 울음소리에 가슴 아파하며 무슨 일 있니? 준영이는? 너희 싸웠니? 어딘가 아픈 거니? 하고 걱정을 쏟아냈다. 하영은 차마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아니요 엄마. 그냥 힘내서 잘 해볼게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얼버무렸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불행하면 부모님까지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에 부부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의 고통 하나로 온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짓눌렀다. 딸 언제든 힘들면 내려와.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줄게. 내 옆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 엄마의 말이 더 큰 비수가 되어 가슴을 꿰뚫는 듯 했다. 준영 역시 자신의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어머니의 아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하영이랑은 잘 지내지? 우리 손주들은 잘 크고 있냐? 라는 말에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이 부부관계의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특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상황임을 숨겼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부모님은 항상 자신과 하영 그리고 아이들이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들의 기대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준영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깨뜨릴 수는 없어라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부모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아이들과의 짧은 화상통화 시간을 가졌다. 화면 속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두 사람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우리 아빠 일주일 동안 없어서 재미없었어요. 엄마도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잔혹했다. 하영은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화면 밖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준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부부로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자 두 사람은 이혼이라는 선택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이들을 위해 이 불행한 부부관계를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모두를 위해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휘몰아쳤다. 하영은 아이들과 통화하는 내내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자책했다. 늘 지쳐있고 준영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엄마의 모습. 아이들이 그런 자신을 보고 혹시나 슬퍼하거나 위축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엄마 아빠랑 언제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우리 헤어지면 안 돼요. 아이의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준영 또한 아이들과의 통화를 통해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의 존재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의 아빠 보고 싶어요라는 말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부부관계의 파탄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을까? 며칠 후 양가 부모님들이 준영과 하영을 만나러 왔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고 자신들의 자식 편을 들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하영의 어머니는 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우리 하영이가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아시냐며 울먹였고, 준영의 아버지는 준영이가 부부로서 얼마나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며 사는지 아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들 단 한 번도 집에서 불평불만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이 나이에 아버지가 회사 가서 구차하게 돈 벌어오라고 해서 준영이가 저렇게 일벌레가 된 거야. 어찌 된 게 며느리는 그렇게 속도 모르고 바가지나 긁어대니. 준영의 아버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하영의 엄마에게 불평했다. 하영의 부모님 또한 딸의 편을 들며 맞섰다. 사돈 어른, 저희 딸은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고 다 늙어버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애썼는데 왜 준영이만 힘들다고 하십니까? 우리 딸은 이 결혼해서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답니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오히려 준영과 하영을 부부로서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자신들의 부부 문제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가족들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첨예한 대립은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부모님들의 고통은 곧 자신들의 고통으로 전이 되었다. 양가 부모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준영과 하영은 다시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전문가는 그들에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었다. 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연 될까요? 다시 똑같은 문제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희망과 함께 여전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고 아이들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부 관계에서 더 이상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부부로서의 역할만 하다 보면 저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언제까지 희생해야 할까요? 그는 부부로서의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가족을 실망시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과연 이 책임감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외부 시선과 내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더 이상 불행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준영과 하영은 갈림길에 섰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적, 가정적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혔다. 이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부부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굴레가 더욱 단단하게 재어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긴 고립의 시간과 격렬한 부부 상담, 그리고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을 거치면서 준영과 하영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차분해진 모습으로 관계를 되짚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두터운 감정의 벽이 존재했지만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과정을 통해 아주 미지근하지만 미묘한 부부관계의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폭풍우가 지난 뒤 무릉덩이에 비친 희미한 햇살처럼 한순간의 착각일 수도 아니면 진정한 여명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전문가는 그들에게 서로에게 부부로서 감사한 점 3가지 말하기를 제안했다. 이 미션은 하영에게 특히나 어려웠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준영에게 감사한 점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내리에는 준영의 무심했던 행동들과 날선 말들만 스쳐 지나갔다. 겨우 힘겹게 적어 내려간 내용들은 이혼의 문턱에 선 부부의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형식적인 것들이었다. 아이들과 잘 놀아준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온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 이 글들을 쓰면서 하영은 문득 준영이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바쁜 퇴근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왔던 일, 피곤해 지쳐서도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주겠다며 공원으로 향했던 뒷모습. 그녀는 그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혹은 준영의 다른 부족한 모습들에 가려져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감사함을 찾아야만 해? 저 사람이 먼저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미션을 받아서 겨우 이런 감사함을 찾아야 하다니. 왜 늘 나만 노력해야 하지? 그녀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전문가는 상대방의 노력을 비난의 시선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조언했다. 준영 또한 하영에게 감사한 점을 적었다. 그에게는 하영의 끝없는 비난이 먼저 떠올랐다. 나를 늘 무시했던 사람에게 뭘 감사해야 하지? 그러나 그는 겨우 힘겹게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다. 가끔 따뜻한 밥을 해준다. 그들의 글은 부부로서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비난 대신 긍정적인 단어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다. 준영은 하영이 혼자서 감당했던 집안일의 무게를 엇갈린 삶의 미션에서 어렴풋이 느꼈기에 그녀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살림을 해낸다는 사실에 뒤늦은 미안함을 느꼈다.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었지. 그는 인정했지만 곧이어 과거의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매번 나의 단점만 지적하고. 이어진 심화 상담에서 전문가는 그들에게 상대방의 말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로서 상대방의 진심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하영은 준영의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억지로 감사를 찾기 위해 적어 내려간 글들에서 그녀는 자신이 외면했던 준영의 숨겨진 노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준영은 하영의 힘들다는 말 속에 숨겨진 나를 이해해주고 부부로서 공감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영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그녀가 느꼈던 고독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하지만 그 공감은 완전치 못했고 마치 안개에 낀 길처럼 흐릿했다. 하루는 상대방의 취미 함께하기를 시도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준영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하영은 서로의 취미를 바꾸어 해보기로 했다. 하영은 준영의 서재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한두 페이지 읽다가 이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고 준영은 하영의 스케치북에 연필을 들었지만 캔버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잠시나마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준영은 하영이 그림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고 하영은 준영이 책을 통해 어떤 평온함을 찾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부부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특히 하영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늦은 밤 침묵이 흐르는 주방에서 준영이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마시고 싶어 했던 커피를 타서 건넸던 순간이었다. 평소 무뚝뚝했던 준영의 의외의 행동은 하영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아주 미미하게 녹이는 듯했다. 따뜻한 머그잔을 받아든 하영은 준영의 눈을 올려다봤지만 그는 그저 커피를 건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아직, 부부로서 아직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
하영은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지근한 온기의 변화였다.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준영의 행동은 하영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래된 상처와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준영이 건넨 커피 한 잔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하영은 지난 몇 년간 준영의 무관심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았다. 지금 와서 이런 걸 해봤자 뭐해.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땐 어디에도 없었으면서.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했다. 준영 역시 하영이 자신에게 부부로서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여전히 냉랭한 태도에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 결혼을 붙잡으려고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지? 그녀는 전혀 변하지 않잖아.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듯 했지만 그 씨앗은 뿌리 내리기도 전에 다시 시들어버릴 것만 같았다. 두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상대방의 고통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귀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이해는 아직 부부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미지근했다. 우리가 과연 부부로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잠깐의 노력으로 생긴 일시적인 감정일지도 몰라요. 하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부부 관계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미묘한 변화는 있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이 붙어 있는 듯한 위태로운 평화였다. 한 줄기 햇살이 잠깐 비쳤다가도 곧 먹구름이 끼어 다시 어두워지는 날씨처럼 그들의 부부관계는 불안정한 희망과 뿌리 깊은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미지근한 변화는 그들에게 관계의 해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인한 과정이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희망을 보았지만 그 희망이 또 다른 좌절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했다. 밤은 깊고 고요했다. 아파트의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벽을 가르는 듯 했다. 하영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전문가가 건네준 결정 일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 글씨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웠다. 며칠 전부터 제대로 빗지 않은 듯 엉켜있는 머리카락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대변했고 잠옷 차림의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처럼 보였다. 차갑게 식은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자 깊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결정해야 한다.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모든 고통의 종지부를 찍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지옥 같은 관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다시 시작이라니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말은 그녀에게 희망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다. 미지근한 변화의 조짐, 준영이 건넨 단 한 잔의 커피, 그 작은 몸짓이 과연 자신들의 파국적인 관계를 바꿀 수 있을지 그녀는 도저히 확신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희미한 기대가 일렁였었다. 어쩌면 하는 어리석은 희망. 하지만 그 일말의 희망은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던 그때의 준영이 침묵으로 자신을 외면하던 그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자신이 아파서 밤새 병원을 전전했을 때 내가 가면 뭘 할 수 있냐던 그의 싸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무심한 회피 침묵. 그 깊은 상처들은 그녀가 품었던 작은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지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 주지 않았다. 그녀가 필요할 때 그는 늘 그 자리에 없었다. 이제 와서 그 미지근한 변화에 모든 것을 걸고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외로워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견딜 힘이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온몸의 세포들이 반항하듯 몸부림쳤다. 그녀는 손에 들린 결정 일지를 응시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비정한 서류처럼 느껴졌다. 유지와 이혼. 마치 생과 사를 고르는 것 같은 이 잔인한 선택. 그녀는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아이들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아빠가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과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 아이들을 위해 이 지옥 같은 부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모두를 위해 각자의 행복을 찾아 평화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 이기적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던 그 눈물에서 벗어나고 싶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녀는 깊은 심해로 가라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각 항목을 다시금 읽어 내려갔다. 유지시 장점 아이들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 유지, 가족의 형태 유지, 익숙한 생활, 경제적 안정. 이 장점들은 견고한 탑처럼 느껴졌지만 그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유지시 단점 반복되는 갈등, 나의 불행, 정신적 고통 아이들에게 불행한 부모의 모습 노출 나의 상실. 이 단점들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어둠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시들어갔다. 내 영혼은 빛을 잃었다.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힌 희미한 희망의 씨앗은 이 단점들을 마주하며 또다시 시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하영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오직 그 이름들만 존재했다. 나의 꿈, 나의 자아. 모두 준영의 뒤 아이들 뒤로 사라졌다. 부부관계라는 미명 아래 나의 존재가 깎여 나갔다. 나는 내 자신으로 다시 살고 싶다. 내 행복을 찾고 싶다. 내가 그리는 그림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갇히고 싶지 않다. 이혼 시 장점 나의 자유, 새로운 시작 가능성, 갈등 해소, 정신적 평화, 나를 되찾는 기회. 이 장점들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처럼 희미하게 비쳤다. 이혼 시 단점 아이들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시선, 새로운 관계의 두려움, 외로움과 책임감. 이 단점들은 다시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다. 내가 아무리 평화로운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해도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이라도 받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외로움과 책임감.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외로움과 막중한 책임감은 얼마나 무서울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선택의 갈림길. 과연 내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내게 남은 힘은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충분할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제발 답을 알려줘. 이 길고 잔인한 밤의 끝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의 삶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녀의 절규는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어 어두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밤늦도록 불이 켜진 서재에서 준영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영과 마찬가지로 결정 일지가 들려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가장이라는 굴레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다. 그는 지독한 두통에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밤새도록 이어진 이 고통스러운 고뇌. 하영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니,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준영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침묵했던 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회피가 아닌 폭력이었음을 인정한다. 전문가의 말은 그의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도 상처받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비난, 나의 모든 노력을 평가절하하던 그 목소리.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무책임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 말이 내 영혼을 얼마나 좀먹었는지 그녀는 알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는 것. 그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나의 침묵은 그녀에게 외면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지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나의 말을 들으면 비난만 쏟아붓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그녀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다. 언제부터 내가 그녀에게 무능력한 존재가 된 걸까?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결정 일지를 노려봤다. 참 냉정한 단어들이다. 유지와 이혼. 마치 나의 삶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만 같다. 결혼 유지를 논할 가치가 있는 관계일까?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까?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빠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일 것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떨어져서 살더라도 나는 최고의 아빠이고 싶다. 아이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던 부모님께 내가 이 불행한 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그런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실망할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억눌렸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하영의 비난 속에서 내 존재는 이미 너무나 위축되었다. 내 행복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올까? 부부로서의 책임감은 나를 짓눌렀지만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유지시 장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 부모님에 대한 도리, 경제적 안정. 이 장점들은 마치 족쇄처럼 그를 붙잡았다. 유지시 단점 반복되는 갈등, 나의 감정 소모 하영이의 불행, 상실된 존중, 개인의 자유 상실. 이 단점들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나는 지쳐 죽어갈 것이다. 그녀는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존재로만 봤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의 개인의 자유 상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묶여 내 자신의 꿈과 행복을 언제까지 포기해야 할까? 나는 너무나 지쳤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 인생의 전부를 희생해야 하는 이 관계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의 눈에는 참담한 좌절감이 어렸다. 이혼 시 장점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갈등으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정신적 평화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 이 장점들은 마치 먼발치에서 반짝이는 희망처럼 아련했다. 이혼 시 단점 아이들과의 거리, 사회적 시선, 외로움, 경제적 압박. 이 단점들은 현실의 벽처럼 높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없다는 상실감. 퇴근 후 불이 꺼진 빈집에 들어가는 쓸쓸함. 밤마다 찾아올 고독. 하지만 이 모든 단점들을 감당하고서라도 나는 과연 이 불행한 부부관계를 끝낼 용기가 있는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밤은 깊어지고 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제발 답을 알려줘. 이 길고 잔인한 밤의 끝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의 삶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묻혀 사라졌다.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거실과 서재를 가르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결혼 생활의 잔해가 된 부부관계를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희미한 가능성에 매달려 다시 시도해 볼 것인가. 지난 7년간의 시간과 서로의 존재,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결정의 문턱 앞에서 준영과 하영은 부부라는 끈을 놓을지 아니면 다시 붙잡을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들의 마지막 밤은 길고도 잔인한 밤이었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묵묵히 그들의 고뇌를 지켜보고 있었다. 각자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그리고 현실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극단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 채 미지의 내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새날이 시작되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듯 깊은 고민의 흔적만이 아스라이 남아 있었다. 길고 잔인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다. 희뿌연 여명이 창문을 넘어 거실을 감쌌지만 준영과 하영의 마음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갇힌 듯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어진 고뇌의 흔적을 숨기지 못하고 초췌한 얼굴로 마주 앉았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전문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희망과 절망, 자유와 책임감이 교차하는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려는 듯했다. 전문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단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최종 결정을 이야기해 주실 시간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존중하며 그 안에 담긴 두 분의 진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질문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영은 손안에 땀이 흥건해지도록 두 손을 깍지 끼었다. 심장이 쿵쾅거려 제자리에 멈춰 서 있기라도 한 듯 호흡마저 가빠졌다. 밤새도록 되뇌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사리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나의 입에서 나올 그 한마디가 이 관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나의 꿈, 나의 불행, 준영의 무심함. 이 모든 것이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일까? 아이들을 위해 내가 선택해야 할 길.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용기를 내자 하영아. 나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치며 흐려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았다. 하영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전날 밤의 절규와는 달리 차분하고 단단했다. 저는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는 것처럼 힘겹고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다. 준영의 얼굴에 스치는 충격과 놀란 기색이 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준영 씨의 입장도 부부로서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영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준영을 향했다. 그의 눈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들을 그녀는 읽어낼 수 있었다. 당신이 바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녀는 억지로 끄집어낸 준영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내뱉었다. 그제야 준영의 얼굴에서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도 그 말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해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그 이해는 비로소 이 부부 관계를 끝낼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인 상처와 불신은 너무 깊습니다. 매번 당신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 외로움. 당신의 침묵이 저에게 준 무거운 고통. 그것들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 평화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는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물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아픔이었다. 나는 하영이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 그 결심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는 듯 했다. 준영은 하영의 말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미약한 슬픔이 스쳤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함께 느껴지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도 하영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도 하영 씨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나의 오랜 숙제를 마침내 끝낸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함께 지난 부부관계를 정리하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싸우거나 매달릴 기력조차 없었다. 저 역시 하영이의 비난과 불만 속에서 부부로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의 노력을 비난할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되고 나의 모든 의견은 무시당하는 듯 했습니다. 준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비록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스스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 나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영 씨에게도 부부로서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 죄책감은 여전히 준영의 심장을 옥죄어왔지만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죄책감마저도 압도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굴레는 이제 각자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나야 했다. 그는 하영에게서 해방되고 동시에 자신도 그녀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다. 전문가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혼이 곧 부부관계의 실패는 아니며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준영과 하영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과거의 원망 대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미약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두 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며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부모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담담한 위로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은 준영의 눈빛을 마주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으로 응대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준영의 모습은 여전히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의 단단함도 엿보였다. 우리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관계였다. 이제 이 관계의 종결이 우리 각자에게는 진정한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제 홀가분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아련한 슬픔이 밀려온다. 우리의 젊은 날 뜨거웠던 사랑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들은 각자의 짐을 챙겨 그 공간을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향한 날카로움은 없었다.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그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문제를 직시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부부라는 이름이 아닌 각자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수개월이 흘렀다. 이혼 후 하영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몰두했다. 잃어버렸던 나의 꿈 그림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비록 당장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색을 섞는 순간만큼은 온전한 나가 되는 것 같았다. 나의 작업실은 나의 성역이 되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혼 후 매주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고 준영과의 갈등에서 벗어나니 아이들에게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의 작업실, 나의 그림, 나의 아이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영이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준영 역시 수개월 동안의 혼란을 겪었다. 퇴근 후 불이 꺼진 빈집에 들어갈 때의 외로움, 아이들과의 만남이 주는 아련함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의 비난도 누구의 불만도 듣지 않는다. 나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탐독했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등산을 시작했다. 푸른 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는 동안 나는 평온을 찾았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비록 아이들과 함께 사는 시간은 줄었지만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려 노력했다. 불행한 부모의 모습 대신 행복하고 자유로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돌기 시작했다. 하영의 비난 속에서 잃었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어느 봄날 오후 준영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잔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비록 부부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가분했다. 준영에게 이 커피 향은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의미하는 듯했다. 같은 시각 하영은 새로 구한 자신의 그림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으로도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갈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부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종착역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희망의 기적을 찾고 있었다. 불행했던 부부 관계의 끝은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향한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그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 끝에는 각자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를.